아, 내가 얼마나 성장할 건가, 내 경력을 얼마나 쌓아갈 건가, 이게 1조건인데, 두 번째 세컨드 잡을 잡을 때는, 세컨드 잡을 잡을 때 첫 번째 부분은 안정성, 두 번째는 선배를 한번 만나서 선배의 지금 선택했던 부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 있어요. 이분은 자기는 이거 90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처음에 퍼스트 잡을 선택할 때 가장 1조건이 뭐냐면 성장 조건이에요. 아, 내가 얼마나 성장할 건가, 내 경력을 얼마나 쌓아갈 건가, 이게 1조건인데, 두 번째 세컨드 잡을 잡을 때는 저는 성장 조건보다는 안정성 조건을 가져가라고. 처음에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20살 때, 30살 때 선택할 때는 무조건 성장에 포커스해야 돼요. 왜냐하면 성장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파이의 영역들을 갖다 극대화시키는 게 그때 당시에 필요합니다. 이건 정확한 거예요. 그래서 극대화 시켜놓고 그러고 난 이후에 다음번에 직업을 잡을 때는 안정성의 직업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첫 번째로 잡으면 좋습니다. 그래서 그 몸의 균형점들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. 무게중심을 성장에 뒀던 걸 안정으로 바꿔가는 과정들을 퇴직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안정성 때문에 각광받는 직업들이 있잖아요. 프리랜서 중에서 안정된 직업 있는 것들이 뭐냐면 제일 그래도 폐업률이 가장 낮은 걸 꼽으라니까 첫 번째로 꼽는 게 폐업률이 미용술이 제일 낮대요. 아예 뭐 약국이니 뭐 병원이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기본적인 기술 관련된 걸로 했을 때 미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진짜 안정적인 것 같아요. 두 번째 부분 전기나 이쪽 관련된 데들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세컨드 잡을 잡을 때는 성장성보다는 안정성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그런 직업들이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대학 교수 됐잖아요. 사실 이거 성장성 때문에 그 선택한 게 아니라 안정성이에요. 대학 교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안정성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, 내가 강연하고 싶은 것들. 제가 프리랜서로 있으면 강연 자리 잡으려고 그러면 나 홍보해야 되고 진짜 많이 해야 돼요. 근데 뭐 대학에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공간을 마련해주고 거기 가서 내가 하면 되고 거기서 월급을 받고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한 기반들을 갖다 제공해주면서 할 수 있게 해주고, 내가 혼자서 만약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. 물론 내가 그렇게 만들어낸 성과물들을 온전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학교하고 해서 월급 형태로 받는 거라 작긴 한데 그보다는 안정성이 있잖아요. 그리고 또 65세까지는 일단 하잖아요. 65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에 대한 안정성,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. 결국 돈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니까요. 안정성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것들. 그래서 세컨드 잡을 잡을 때 첫 번째 부분은 안정성,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고통스럽지 않은 것들, 내가 그래도 좀이라도 좋아했던 것들. 근데 처음에 20대일 때 직장을 잡을 때는 성장성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할 것들, 이 지금은 안정성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, 이렇게 무게중심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후에 그 선택권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이후에도 성장성이 얼마나 있는 거야, 그리고 내가 좀 좋아하는 것, 내가 좀 폼이 나는 거, 이렇게 찾다 보니까 찾을 일거리들이 없는 거죠. 근데 의외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안정성이라는 기반, 그다음에 내가 그래도 조금은 좋아할 수 있는 기반. 얼마 전에 그 선배를 한번 만나서 선배의 지금 선택했던 부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 있어요. 이분은 귀농을 하셔가지고 원래 좋아했어요. 농사짓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어요. 뭐 그렇게 많이 돈을 벌지는 않는 것 같아. 근데 그 귀농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귀농 지원받고 그쪽 커뮤니티하고 어울려가면서 이제는 그 지금 이번에 한갑이 지났는데 자기는 이거 90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. 그럼 기간에 대한 안정성까지 확보되는 거예요. 그런 시야에 대한 변화들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꼭 퇴직 이후에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때는 그런 기준점들을, 관점들을 바꾸기를 부탁드립니다. 진짜 나이 먹어갈수록 돈을 많이 안 쓰는다는 건 그건 정확한 현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본이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고령화되어 가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. 어르신들이 돈을 안 쓰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. 아까워서 안 쓰는 것들이 아니고요. 그렇게 굳이,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플렉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.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이면 진짜 다 할 걸 다 하시는데 굳이 그 불필요한 것까지는 하진 않아요. 요즘 저희 아들하고 왜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, 저희는 이제 뭐 외식을 하자 그러면 그냥 뭐 요즘 많이 저렴하게 하는 마장동 고깃집 해가지고 가면은
저렴하게 해서 뭐 돼지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한 3만 원대 이 정도 같은 데를 그냥 먹고 말거든요. 근데 우리 큰애는 이번에 직장 다니고 하면서 자기가 돈 좀 벌고 하니까 양고기 먹으러 가자는데, 양고기도 그냥 양갈비 아시죠? 양갈비 보니까 양갈비가 거의 그러니까 1인당으로 해서 최소가 한 7, 8만 원 되더라고요. 보니까요. 그런 데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얘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뭔가 맛있고, 그리고 그 마장동 고깃집은 내가 직접 굽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진짜 전문가들이 와서 맛있게 구워지는 걸 그냥 먹고 싶은 이런 그런 열망들이, 그런 플렉스가 우리 아들한테 있는데,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. 와이프하고 저는 그냥 마장동 고깃집 가자고 그래요.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그런 데 간다 보면 불만을 얘기해요. 내가 살까? 굳이 뭐 내가 살까?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소비를 대하는 가장 극단점이 먹을 거잖아요. 먹을 걸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소비했더니 거의 다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먹는 거에 진심이 아니라 먹는 걸로 자기의 허세를 충족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, 우리 아들. 다른 사람은 안 그런지 우리 아들만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그걸 갖다가 예전에 돌이켜 생각하면 나도 젊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이제는 실속적인 소비를 하기 때문에 돈이 작아도 충분히 만족감이 있습니다. 제가 아내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추워서 안 가는데, 봄하고 가을에는 궁 아니면 능 이걸 산책하잖아요. 서울 시내부터 해서 이 경기도권만 해서 이 능하고 궁만 구경하고 다녀도 봄 한철, 가을 한철, 그리고 또 봄에는 꽃 같은 데는 다 거리에 꽃들이 많아서 그런 거 구경하고 다니면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. 근데 우리 아들은 또 그런 것들은 가자고 그러면 안 가더라고요. 꽃이 눈에 안 들어오고 능의 풍경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여행을 가가지고 여행에서 막 뭔가를 소비를 하면서 했을 때 여행의 진정한 느낌을 받는데, 우리는 그게 아니라 소소하게 능과 궁에서 아니면 저기 석촌호수에 피어있는 벚꽃만 보고서도 이 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이미 그 결이 단단하게 쌓여져 있어서, 그래서 돈 작아도 만족도 좋아요. 너무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.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. 그게 어쩌면 인간의 기본적인 생애 사이클인 것 같아요. 그게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 호르몬 자체가 그렇게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. 젊었을 때는 이 호르몬이 활성화가 너무 돼가지고 웬만한 것들을 빠르게 뭔가를 하지 않고 뭔가 자극적인 걸 하지 않는 것들로 만족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나이가 먹게 되면 이 호르몬 활성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잔잔하면서도 깊게 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도 충분히 살아갑니다. 예전에 제 기억에 막 크리스마스만 되면 미쳤던 것 같아요. 이 안에 막 내가 크리스마스 날 집에 있어? 이거 미치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크리스마스 때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. 집에서 그냥 어긋하게 와이프하고 둘이 스테이크 내가 직접 요리해가지고 스테이크나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샐러드에다 먹는 게 최고죠.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호르몬에 대한 것들이 변화되고 해서 충분히 퇴직 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소비하고 싶은 마음들 많이 사라지더라고요. 다 그래요. 제 주변에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이제 예전에 그렇게 막 밤새 미친 듯이 술 먹던 인간들도 술을 안 먹고요. 심지어는 술 끊은 인간들 왜 이렇게 많아요, 주변에? 술도 이제 거의 안 먹어요. 예전에 그렇게 술을 미친다면 특히 담배는 거의 다 끊은 것 같아요, 주변에. 예전에 뭐 좋다고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, 이게 좀 허세잖아요. 그리고 하루에 한 갑씩 안 펴도 그 돈이 꽤 크더라고, 보니까. 담배값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. 그것만 누가 그러다가 그것만 담배값만 모아가지고 그때마다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사놨으면 지금 매덕일 거라고. 그런 식으로 그 소비하는 패턴들이 바뀌어가면서 소비하는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좀 많은 돈을 적게 돈을 벌더라도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기반들이 형성된다,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